이번 시간은 차갑게 계산하는 아이 니아와 승리의 역설을 다뤄보겠습니다. 엘이 사라진 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은 체구, 하얀 머리, 장난감 블록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 같은 모습. 그가 바로 니아입니다. 첫인상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니고 늘 무표정하며 손에 든 건 장난감뿐. 하지만 이 아이 같은 모습은 곧 니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감정과 권력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차갑게 계산하는 천재였습니다. 순수와 냉철함은 때때로 같은 얼굴을 가진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니아는 엘처럼 진실을 사랑했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엘은 인간적 직감과 감정을 통해 사건을 파고들었죠. 니아는 철저히 확률, 패턴, 계산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승부는 70% 이미 정해져 있다. 나머지 30%는 준비된 자가 가져간다. 즉, 니아의 싸움은 이미 절반 이상 판을 짜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라이토를 몰아갔습니다. 신을 무너뜨린 아이라고 할까요? 라이토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을 무너뜨린 건 아이 같은 외모와 차갑게 계산하는 니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니아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당신은 키라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엘의 집념도 라이토의 오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확정적인 계산 결과만이 있었습니다. 니아는 승리는 때때로 가장 덤덤한 자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니아는 엘이 후계자였지만 단순한 복제본은 아니었습니다. 엘은 진실을 사랑했고 인간적인 고독과 감정을 안고 있던 철학자 같은 인물이었고 니아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계산과 확률로 사건을 풀어낸 분석가입니다. 엘이 진실을 위해 고독을 감내한 인간이었다면 니아는 진실을 위해 인간성조차 최소화한 계산자였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철저히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분석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니아 역시 감정을 믿지 않고 오직 분석과 계산을 믿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생각과 계산 속에서만 증명됩니다.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은 빨강, 노랑, 파랑과 직선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추상화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완벽한 균형과 질서가 드러납니다. 니아의 장난감 블록은 바로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혼돈 속 질서를 찾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작가 보르헤스의 단편들에는 미로 같은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끝없는 패턴과 확률 속을 헤매며 답을 찾습니다. 니아가 사건을 미로처럼 다루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 키라를 몰아간 모습은 보르헤스적인 지혜를 닮았습니다. 니아는 감정을 배제했지만 전혀 인간적인 면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엘처럼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감정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블록을 쌓고 장난감을 만지며 버텼습니다. 즉, 니아의 아이 같은 모습은 단순한 유치함이 아니라 그가 감정을 억누르며 유지한 자기만의 고독의 언어였습니다. 니아의 메시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특별히 울림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열정만이 아니라 계산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불확실한 시대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데이터와 패턴을 읽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동시에 차갑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고독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 즉, 니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불꽃이지만 승부를 결정하는 건 준비된 질서다. 니아는 엘처럼 진실에 집착했지만 방식은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신을 꿈꾼 라이토를 무너뜨렸지만 스스로 신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진실은 가장 차갑고 덤덤한 손에서 완성된다. 니아는 그 덤덤함으로 결국 키라 시대의 종언을 이끌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멜로에 대해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